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용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세계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과 국제협력 방안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목차는 스마트시티 개요, 거기에는 정의라든가 스마트시티의 출현, 성장 요인, 뉴시티와 스마트시티의 비교 등이 들어갈 것이고, 2장 현황 및 환경 분석은 세계 스마트시티 추진 현황이라든가 정책, 그리고 그 시장 및 투자 전망,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동향, 한 10여 개국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꽃이 혹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있어도 알아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업이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국제협력, 그것은 수출입도 되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교류도 되겠죠. 관련해서 우리의 국내 기업 현황은 어떤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서 전략을 짜고 실제 진출하고 교류할 것인가, 그 방향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의 정의입니다. 스마트시티, 최근에 정말로 많이 회자되고 각국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아주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스마트시티는 도대체 어떤 정의, 어떤 내용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이론도 있고 많은 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말하는 스마트시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 인적 자본이죠. 환경, 그리고 에너지, 교통, 도시 인프라 등 도시 관련 모든 자원에 아주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미래형 도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협의로서는 ICT를 활용하는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광의로서는 관련 신기술 전반을 통칭하지만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기능적인 도시 OS를 갖춘 플랫폼으로 개념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OS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는 아주 좀 복잡하죠. 광의적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는 한번 건설되면 오랜 기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 생활 양식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궁극적으로 스마트시티는 시민의 도덕적 자아실현과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자아성취를 궁극적으로 이루는 그 방향으로 가줘야 합니다. 즉 인간성 회복을 위한 도시 공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선 개념들 한번 보시죠. 크게 보시면 왼쪽 하단에 깔린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습니다. 흔히 인프라라고 그러죠. 밑에 깔린 그 지하의 여러 가지 공동구를 포함해서 깔리게 되겠죠. 그 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시티의 근본이 되는 데이터 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일 위에 긴급 예측,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그리드, 미세먼지 예측이라는 요 그림이 있는 것처럼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부와 실제적인 플랫폼과 그리고 활용도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가 말하는 세 가지가 합쳐서 스마트 시티가 형성됩니다. 자, 우선 개념을 보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스마트 시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스마트 시티를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여기 있는 지능정보사회라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지능정보기술이라 그래서 제일 가운데 위에 AI가 있고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각 커넥티드 홈이라든가 3D 프린팅, 웨어러블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자기 분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림을 보시면 참조가 가능할 것입니다. 즉 지능정보 사회에서 AI나 IoT나 모바일, 클라우드, 이 빅데이터 없이는 스마트 시티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스마트 시티의 출현과 성장 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글로벌 위기 대응입니다. 코로나19라든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도시 문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아주 효율성 높은 새로운 도시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G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융복합으로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재원 투자 대비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이 성장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만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4차 산업혁명은 가성공간, 물리공간의 초연결입니다. 그리고 타 산업 분야 간의 융복합이라든가 아주 빠른 발전 속도로 기존 산업 정책으로서는 아예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각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경제 혹은 새로운 가치 경제가 활성화될 그런 실험의 장소이자 중심지 역할을 스마트 시티, 즉 도시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보는 오늘날 세대 혹은 스마트 시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 기술, 경제, 정치적 요인을 분석한 사항입니다. 그림에 따라서 노란 것은 경제적 요인, 빨간 것은 정치, 제도적 요인이고 보랏빛, 기술적 요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형성돼서 오늘날까지 굴러가고 지능정보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또 오늘날 우리도로 하여금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실험 도시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최근에 팬데믹 현상을 보이고 어제부터 2.5단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환경 변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스트 코로나를 오른쪽입니다. 먼저 보도록 하시죠. 코로나19 팬데믹 따라서 보건위험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내재화되어 있고 다음에는 디지털 전환이 아주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아주 재편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되고 불평등 인식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기 대응의 결과로 정부 개입이 좀 더 강화될 것이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리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좌측은 역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계화의 위축 국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나오는 문화 풍속입니다만은 온택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대면이죠. 비대면 문화가 아주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화에 따라서 산업도 비대면 산업으로 완전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지면 비대면 문화도 사라질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비대면 산업이 폭발적 성장을 합니다. 비대면 문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차피 한 10여 년이면 왔어야 될 문화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일찍 왔습니다. 이 비대면 문화는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사라질 것이 아니고 우리 현대 문명에 깊이 뿌리를 박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커머스, 정보보안, 비대면 의료,
OTT 서비스, 원격 서비스 등 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비대면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입니다. 코로나19는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나? 우선 기업 정부를 왼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산,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RRA, 이것은 일종의 기업 자체를 스스로 인공지능으로서 조절하는 거죠. 서비스,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원격 의료라든가, 그리고 유통, 온라인 마켓이라든가 비대면 배송, 이런 것들이 이 개인 고객한테 모바일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되고 요청되면 또 바로 가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 직장이나 또 학교도 그렇습니다만은 일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화성회의 줌으로 들어가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죠. 다음에 비대면 재택근무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인사 고가가 바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회사의 재무라든가 원가 요소가 바뀝니다. 그리고 가치 체인들이 전부 재편되게 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비대면 서비스에 따라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형성해 가는 것이죠. 다음은 우리 이제 국민들이 여기는 이제 노인도 있고 젊은 쪽도 있고 또 로우 혹은 또 하이라 해서 대응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전 국민의 생산적 정부 활동 역량이 제고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변화가 클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경제 회복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뉴딜 구조를 새로 짰습니다. 그 추진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 봐서 선도형 경제, 뉴딜 구조 혹은 뉴딜 하나의 정책으로서 그린 뉴딜로서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 그러한 경제 전망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탄소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린 뉴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용사회로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두 방향으로 바뀌어서 갈 겁니다. 디지털 뉴딜은 산업에 가깝게 갈 것이고 그린 뉴딜은 조금 더 에너지라든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나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고 재정 투자라든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우선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할 겁니다. 일반 도시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유비쿼터스 시티라고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그거하고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길게 봐도 그렇고요. 우선 구축 방향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시티는 시티 기반의 인프라 구축 중심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중심이죠. 그리고 스마트 시티는 시민의 스마트 리빙 관련 생활의 서비스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시민들 리빙, 실제 생활을 중심으로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 영역은 교통, 방범, 방제 등이 뉴시티가 전반적으로 관리자 입장이죠. 그리고 환경, 근로, 고용, 교육, 행정, 교통 등 스마트 시티는 수요자, 기업, 시민, 사용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성을 본다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개발에 쓰이는 내용이 뉴시티의 주 내용이라면 스마트 시티는 기존 도시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그게 역점을 두게 되죠. 해결 방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뉴시티는 신규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이 생기면 도로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는 도로 건설보다는 교통체증이라든가 신호 시스템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체증을 25%, 15% 아주 저감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주주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UCT는 관리자 혹은 공급자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공기업 등의 관리자고 탑다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수요자 중심이죠. 그러니까 결국 민간과 표준 기반의 바텀업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속성에 따라서 모든 정보는 UCT 쪽에서는 소수자인 관리자, 공급자 이쪽으로 갈 것이고, 스마트시티는 정보가 공개적으로 공유되죠. 그래서 시민들도 도시 운영에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세계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스마트시티 추진 기호입니다. 2010년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계획을 국가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시 재생 차원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처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의 이행 수단으로도 활용합니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은 교통과 인프라 구축, 환경 및 행정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여기에 아주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IBM이라든가 시스코,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리고 알리바마 등이 아주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2015년부터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시작했고, 이유는 호라이즌 2020, 중국은 500개의 지혜성시 스마트 시티조를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모디 총리의 스마트 시티 100를 그래서 100개를 만들겠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국가별 스마트 시티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발표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7개 과제를 중심으로 해결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한 1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죠. 주로 미국 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활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호라이즌 2020 계획에 디지털 아젠다를 넣어서 스마트시티를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스마트시티 및 커뮤니티 등 관련해서 아주 파트너십 전략 실행 계획을 발표해서 여러 가지 중점을 두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2년부터 오픈 데이터 퓨처 시티스 데몬스트레이터를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궁극적으로 세계 스마트 시티 정책의 약 시장 점유율을 한 1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관련 ICT 기술 표준화에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들 ICT라는 말을 하면 잘 아시고 계실 걸로 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죠. 플랫폼을 아주 통칭하는 이야기죠. 정부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그 정보를 저장하고 조작하고 전송하는 이런 토탈적인 개념이 가는 그런 광역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중국 말씀드렸습니다. 인도 말씀드렸고요. 싱가포르는 2014년부터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도 2014년부터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일종의 자신들의 나름의 스마트 시티를 준비하고 뛰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아주 매진을 하고 있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의 스마트 시티 구축 현황 및 기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스마트 시티 시장 및 투자 전망이 되겠습니다. 시장 전망은 시장 전문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10년간 아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연평균 약 18.4%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기타 여러 국가들의 스마트 시티 투자 규모도 점점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약간의 구분을 한다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스마트 시티 구축을 통해서 도시 기반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경제 부양 효과에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위주로 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그런 입장이 되겠죠. 다음에 제일 밑에 단입니다. 글로벌 스마트 시티 주요 투자 분야는 지능형 교통, 공공안전, 에너지, 네트워크 분야가 주로 될 것이고, 스마트 시티 적용 분야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 시티 투자 규모를 전망해 봅니다. 미국은 6조 8,500억 달러가 되겠네요. 세계 각국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연간 여러 가지 수익 전망을 보게 되네요. 우선 2025년도를 보면 여기 녹색입니다만은 아시아가 가장 많은 스마트 시티에 여러 가지 수익이 발생하리라 보게 됩니다. 다음에는 유럽, EU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북미가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에는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 시티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EU로 들어갑니다. 우선 EU의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 정책을 봅니다. 혁신 파트너십을 보게 됩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EU는 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0년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에너지 2020 전략을 발표했고, 에너지의 효율적 개선이라든가 통합 에너지 시장 구축이라든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든가 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있어서 EU가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겠다, 이러한 전략,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대외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강화를 시도하는 그런 5가지 정책을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EU가 네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기술 및 혁신에 있어서 아주 주도적 위치 확보를 위해서 스마트 시티 혁신 파트너십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이라고 그러죠. 그 결과 2012년 7월에 스마트 시티 커뮤니티 혁신 파트너십, 소위 EIP-SCC,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Smart Cities and Community라 그래서 출범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의 홈페이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참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EU의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실천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시민 참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시민의 참여 없는 스마트 시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식 및 경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조금 더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럽 EU 전체가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진단하는 지표를 만들고 개방형 데이터를 구축하고 전이하고 확산하는 표준화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궁극적으로 민간을 활용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죠.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확립, 공공조달 및 펀딩을 통해서 재원 확보하는 이 방면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솔루션 구축 지원입니다. 공공주도
그리고 민간하고 공공의 합동, 그 다음에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 등 해서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전략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호라이즌 2020, 뭐 H2020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을 보면 에너지, 교통, ICT 분야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에너지와 있는 교통, 있는 ICT를 아주 중심으로 좀 더 한 단계 높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기술을 통합해서 상용화 단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잠재력을 아주 극대화하는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 99조 원의 투자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과제는 주로 에너지 분야 및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특히 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이죠. COP21, COP21 파리조약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아주 몰두를 하고, 그 아젠다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죠.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다. 아주 이게 참 큰 목표고 정말 필요한 목표.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뉴딜 정책도 비슷하게 가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그로우 스마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어반 챌린지 성과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챌린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콩이 같습니다만은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성과의 여러 가지 측정 혹은 완성도를 높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걸 표준화하고 다른 도시나 다른 기업에서 하나에 따라가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유럽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민간, 시민이 같이 참석하지 않으면 스마트 시티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빙랩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NOR이라 그래서 유로피언 네트워크 오브 리빙 랩이라 그러죠. 리빙랩도 유럽 전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EU에서 분야별 주요 스마트 시티 사업 내용입니다. 스마트 경제, 스마트 환경, 스마트 교통, 스마트 교육, 스마트 생활, 스마트 행정 등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유럽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모르겐 스타트라고 해서 영어로 치면 미래도시, 시티 오브 퓨처라고 되겠죠. 정식 명칭은 모르겐 스타트 이니셔티브입니다. 즉 독일에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종합 서비스를 담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업할 수 있나는 겁니다. 이분들의 3단계 사업이죠. 1단계를 보면 스마트 시티 활성화를 위해서 개별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건이 됩니다. 2013년까지입니다. 세계 6개 도시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해서 성공 요인, 평가지표, 전략, 세부 추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2단계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2016년까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추진 방향을 컨설팅하는 사업 추진 약 한 300개 이상의 아주 우수한 스마트 시티를 지속적으로 솔루션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계속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스마트 시티 서비스 기술을 가진 기업 그리고 구현하는 여러 가지 지자체를 연계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파트 중에서는 이노베이션 파트너십, 스마트 소사이티 아카데미, 스마트 쿼럴스 해서 시장을 강화하는, 그리고 교육을 또 강화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도시를 점점 더
확대해서 스마트 시티로 만드는 그렇게 가는 방향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서 어느 도시가 어느 정도로 스마트 시티를 잘하고 있는가? 요거는 유럽의 IESE라고 그래서 유럽, 그러니까 저 국제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를 평가하는 경제과학에게 하는 그런 비즈니스 취업해서 발간한 겁니다. 자, 우선 런던이 1위를 하네요. 파리가 2위를 합니다. 레이캬비크는 아이슬란드의 수도가 되겠죠. 3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의 넘버 10까지 잡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선 런던은 우수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 말은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학교, 기업, 그리고 이 관심 있는 스마트 시티 전문가들을 전부 모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가는, 그래서 아주 지적으로 인적 자원을 우수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시청하고 33개 구청,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모두가 합하죠. 런던 데이터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리죠. 파리는 이 모빌리티, 교통 쪽에서 두각을 보입니다. 우수한 자원도 있고 다 마련입니다만은 특히 모빌리티는 파리는 개인의 여러 가지 그 조그만 전동차를 시작해서 교통 공유 이쪽 측면으로 아주 우수하게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많이 키우죠. QCC라고 해서 시스코와 같이 도로교통 통제 센서를 위한 여러 가지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등의 이동 수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아주 도시계획에 있어서 혁신적인 그런 모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가 그렇습니다만은 리빙랩의 천국입니다. 그리고 독일 베를린, 덴마크 등등이 형성되고 마지막에 오슬로가 넘버 10 특허를 했네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가 25개 신기술에 한 1억 6천만 달러의 연방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해서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죠. 우선 이 사람들은 교통 문제라든가 범죄 등의 도시 문제 해결에 앞장섭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든가 도시 경제 강화 등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상무부 프로그램 그리고 교통부의 프로그램이 잘 알려져 있는데 상무부에서는 글로벌 시티 팀 챌린지라고 해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스마트 시티 챌린지라고 해서 활용하고 있죠. 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좀 활용을 많이 합니다. 미국 거를 조금 참조해서 우리나라는 도시 문제 전반적으로 챌린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다음입니다. 글로벌 시티 팀 챌린지 상무부 건이죠. 세계 한 150개 도시와 400여 개 기업 기관들로 구성된 약 100여 또 수십 개 이상의 팀을 만듭니다. 그래서 10여 개의 정부기관, 연방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액션 클러스터와 슈퍼 클러스터로 구분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GCTC라고 약자로 줄이죠. 이 사람들 목표입니다. 즉 복제 가능하고 확장 가능해야 됩니다. 즉 남들이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 하고 끝내서는 안 되죠. 그러다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플랫폼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표준화를 하지 않고 나 혼자 하게 되면 독창성은 있을지 몰라도 기업화하거나 외국에 수출입하거나 협력하기는 힘들어지죠. 여기에서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 표준화, 기술의 표준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로 목표를 줄 때 성과 측정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도시 출퇴근 시간을 줄이라. 15% 줄이라. 공기 오염도를 20% 줄이라.
그리고 교통체증을 또 몇 프로 줄이라. 막 이런 식으로 목표를 둡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데 실제 실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 이것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 이것을 실증해서 지자체에 제안하고, 그러면 지자체는 이것을 직접 운영하고 해서 또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같이 활동하는 그런 제도죠. 지자체, 산학연, 비영리 단체, 창업 투자기관 등 기관들의 상호협력 네트워크가 아주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철학이자 전략적 방법론이라고 그래서 협동, 그리고 표준 개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개별 도시와 커뮤니티들이 서로 공유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우선 이것을 두 개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액션 클러스터라고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본팀 단위로 미국 도시들 중심입니다. 도시들 중심, 민간기업 등등등 합하고 해외 도시들과도 팀을 이루어서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하나의 그룹이 되겠죠. 그리고 슈퍼 클러스터는 도시들은 공통으로 여러 개로 엮입니다. 그래서 7개 추진 방안, 즉 7개 목표를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들이 물론 이 중에 연구기관, 지자체, 기업 다 믹싱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쉽게 말해서 도시 중심이고, 이번에는 목표, 추진 전략 중심이 됩니다. 교통, 안전, 에너지, 수자원 환경 등등 이 중에 자기들이 목표라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부가 이합집산해서 모이게 되는 거죠. 자,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는 이것처럼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됩니다. 그리고 챌린지 사업 공포는 2016년부터 교통부가 해서 지금까지 7개 도시가 1차 선정되고 그리고 계속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만은 커넥티드 교통을 컨셉을 했던 오하이오 콜럼버스시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콜럼버스시가 스마트시티 챌린지 우승할 때 제안서 내용입니다. 위에 밑에 해서 약 한 12개 정도가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스마트시티입니다. 세계에서 도시 국가입니다만은 국가란 이름을 가지고 가장 우수한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는 도시가 싱가포르입니다. 18년, 19년, 17년 해서 세계 각지에서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선정하는데 매번 싱가포르이 1등을 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면적이 605평방킬로니까 718평방킬로의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한 20% 가까이 더 넓습니다. 그러면서 인구는 한 600만 되니까 서울은 한 984만 되죠. 서울의 한 60%. 그렇지만은 인구 많다. 또 고령화다. 그리고 도시에 너무 집중돼 있다. 에너지 문제에 가중돼 있다. 교통 혼잡하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살기 좋은 환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싱가포르 정부는 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방향을 다른 철학보다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기술 중심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돌파구를 위해서 ICT를 그리고 네트워크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그리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두 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는 세계 정상급 도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리센룬 총리가 이 말을 꺼냈고요. 그리고 총리 산하에 스마트 네이션 디지털 정부국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민간 시행기관으로 정부기술청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에이전시를 하나 또 만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 솔루션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디지털 신분 확인 시스템입니다.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디지털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다음에 이페이먼트, 전자지불, 페이나우 코퍼레이트라 그래서 전자수첩이고 전자 펄스가 되겠죠. 작년부터 비금융권 기업도 패스트에 접근 가능합니다. 코덱스라 그래서 일종의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정부에서 덜 민감한 각종 자료를 오픈해 버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교통이다 뭐 여러 가지 민간에서 상업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는 스마트 센서 플랫폼입니다. 지자체 서비스, 도시 수준의 운영, 계획 및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통합된 국가 차원의 센서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스마트 워터 미터기에서 물 상용을 데이터를 전송한다든가, 이 스마트 워터 미터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전기를 적게 쓰면서 넓게 쓰는 로우 파워 와이드 에리아라고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전력은 적게 쓰고 약 1평방킬로미터에 5만여 개의 단말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수라든가 어떤 때 물을 더 많이 쓰는가 여러 가지 정보를 줘서 상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아주 원활하게 합니다. 즉 인공지능이 들어있어서 스스로가 가장 훌륭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거죠. 다음에 개인의 경고 버튼, 즉 이 노인 지원 버튼 솔루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이런 시민 의견 수렴 등에 아주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가로등에 각종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대기의 질, 예를 들어 미세먼지 약함, 뭐 좋음, 초미세 어떠함, 강우량이 어떻고, 그리고 또 수위 측정, 강이 뭐 물이 어떠네 저떠네, 그리고 인공지능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서 센서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민 및 기업을 위한 정책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성 뛰어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통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핫스팟을 식별하는 여러 가지를 씁니다. 핸즈프리 발권 기술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게이트 요금 카드 없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핸즈프리가 그대로 작동을 해서 그냥 지나갑니다. 노인들이나 애들 그리고 불편하신 분들이 일부러 수고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이 자율주행입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는 이제 모멘트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출생 등록, 여러 가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예방 접종 기록, 복지, 보육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싱가포르는 스마트 네이션이라고 해서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지수마다 다 1등을 합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 버추얼 싱가포르, 이거는 참 뭐 한 1천억 이상 돈을 들였습니다만은 정말 온갖 세계 각국 도시들이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트윈은 쌍둥이죠. 3D 디지털 트윈으로서 도시를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거기에서 바람, 흐름, 화재, 미세먼지, 풍골 뭐 여러 가지 그 사항을 바로 실험합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만든다 할 때도 여기서 실험해서 일조라든가 수량, 홍수라든가 그대로 실험하게 되죠. 3D 가상 플랫폼입니다. 방금 드린 말씀대로 여기에는 교통, 환경 등 모든 것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 줄처럼 테마파크, 가로수, 육교 모든 것이 그것이 그대로 복제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도시들을 만들 때 건물들을 실제 완공된 것처럼 안출 수도 있고 또 바람 불 때 공기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여기서 진행하죠. 하나의 가상 모형입니다. 위에는 실제 도시 모습이고 아래는 하나의 디지털 트윈, 버추얼 싱가포르의 내용이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입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우선 간에 세계에서 모빌리티 부문에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기를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온디맨드라고 해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오토노미를 운영을 실험하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미 세계 최초로 운전자에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한 4단계가 될 겁니다. 공공도로주행, 자율주행, 택시 실험을 마쳤고, 장기적으로 개인 차량 소유 시스템을 공유 서비스 모델로 전환을 위해서 오토노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전기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미 센토사 탄능비치에서 1km에 걸친 거리에서 15인승과 20인승 버스 2대를 투입해서 시험 운행을 실시했고요. 작년 10월 싱가포르 ITS 세계대회 때 이미 한 6km 가까이 늘려서 운행하고, 올해는 40인승 버스를 통해서 상용화에 나설 계획인데, 아직까지 나섰다는 뉴스는 없는데 조만간에 나서게 되겠죠. 이것은 우선 그 싱가포르의 난양기술대하고 독일의 볼보 회사가 합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싱가포르의 스마트 내션 프로젝트를 본다면, 자, 우선 싱가포르는 세계 53개 도시 가운데 스마트 시티 건설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약 한 15억 달러, 1조 7천억에 달하는데요. 그만큼 정부가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왜 더 잘 되느냐? 런치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가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싱텔, 싱가포르 일종의 우리로 치면 KT 좀 되겠네요. 가 중심이 돼서 14개 엑셀러레이터라든가 인큐베이터, 스타트업 기업, 벤처 캐피탈 등이 참여해서 아주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서로 협의하고 하는 곳이죠. 자, 이 사람들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에 500개를 건설하겠다고 그랬죠. 우리 돈으로 한 182조를 투자한다고 했죠. 그리고 2018년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 표준을 또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조사를 새로 하고, 그래서 지금 현급 도시 중에 한 32%의 도시가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상하이는 전면적인 혁신 개혁 시범구로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세대 인공지능 혁신 발전 시범구 설립을 계획 발표해서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 전자 결제가 발달한 곳이 항저우입니다. 항저우는 알리바바가 항저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도시라 할 만큼 뛰어납니다. 도시 대내라 해서 시티 브레인을 개발했습니다. 말레이도 시티 브레인이 진출했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모바일 결제 도시가 되고, 또한 이 사람들은 약 한 95% 이상의 마트라든가 편의점에서 점프 파워라 그래서 결제를 합니다. 98% 이상 택시에도 모바일 결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항저우가 사회 지수, 중국 인터넷 지수가 가장 높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시티 브레인에 따라서 교통 정체가 15% 정도 감소하게 되죠. 우선 본다면 차량 통행 시간의 15%가 감소하고, 그리고 20초 이내에 사고를 감지하고 교통경찰을 보내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하죠. 교통비는 3만 건을 하루에 처리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사람이 처리한다면 교통경찰 15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 이 참 어마무시한 이 민원들을 시티 브레인이 처리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다음 알리페이와 안면인식 결제인데 여러 가지 이 내용이 갑니다만은 항저우에 가면 세계 최초의 온라인 법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화상 카메라 앞에 앉아서 피고 원고가 다 자기 진술을 합니다. 변호사도 사무실 앞에서 변론합니다. 시간도 절약되죠. 평균 재판 시간이 25분입니다. 소송 평균 32일 만에 마무리된답니다. 2018년도만 해도 12,000여 건이 소송하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아직 온리하죠. 혼자 있는 겁니다. 플라이주라는 세계 최초의 호텔이 있습니다. 로봇 호텔이죠. 여기에서는 프론트 데스크가 없습니다. 전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까지 500개 신도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반성하고 결제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다시 중국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관리자, 공공, 기업, 정부 차원의 신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복지 중심이고 소비자 중심으로 올라가냐에 따라서 신스마트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단계가 신형 스마트 시티로 오게 되면서 질적 제고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슝안지구라 그래서 베이징과 천진의 약 남서쪽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넓이에 이 지역에서 스마트 시티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스마트 시티 과거에 못했던 사항을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자, 인도도 모디 총리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도 이래 본다면 여러 가지 이슈와 범죄 뭐 등등 하는데 인도를 하나 요약 주자면 하나의 신도시 개발입니다. 여기에다가 상수도, 교통, 범죄, 주택 모든 것을 스마트 기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100개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을 요약을 해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정부가 앞장서기보다는 일종의 마힌드라 월드시티라는 민간 기업이 하는 스마트 시티를 보고 정부가 2014년에 100곳을 조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캔틴 점프 전략을 해서 인도는 이 일종의 상업용 면허가 없어도 등록만 하면 바로 공유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올라가는 이런 방면으로 해서 점핑을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슈퍼시티 구상을 2010년 말에 발표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선진국답게 에너지의 주 효율을 두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지역입니다. 아시안 지역이 사실은 우리하고 관련이 가장 많습니다. 아시안식 스마트 시티를 주로 말하게 되는데요. 아시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를 만들고 드디어 이 사람들은 작년부터 그대로 운영하고 있죠. 아시아에 약 26개 스마트시입니다. 10개 국가의 26개 시범도시가 되겠죠. 여기에 주 내용을 보면 다양성과 1:1 매칭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기업과 도시, 국가의 협조를 여러 가지 요청을 해서 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또 싱가포르는 스마트 내신을 추진해서 이 여력으로서 아시아 스마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러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익히 같이 살아가면서 잘 아시죠. 이 내용은 유비쿼터스 시작해서 오늘날 스마트로 갑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어느 정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나라도 국내 사례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크게 요약을 한다면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를 대응한 도시 문제 해결을 출발해서 스마트 시티의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단계는 우선 플랫폼을 기반을 만들고 다음에 연계 서비스 솔루션을 접근하는 방법과 먼저
솔루션을 개발을 만들고 후에 그 솔루션들을 연계 통합하는 방향. 전자는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이 주로 이렇게 하고 있죠. 후자는 EU와 미국, 일본 등이 주 이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 국내적으로 봐서 유행을 본다면 신도시형 인프라 구축, 기존 도시형 플랫폼 구축, 셋째 노후 및 재생 도시의 혁신 산업 창출 쪽에 역점을 두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형은 아시다시피 이 도시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초점을 두고 뉴타운 재개발 등 대규모입니다. 플랫폼 중심형은 기존 또는 신규 도시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창조적인 다양한 데이터를 기존 연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 공간 창출형은 주로 도시 재생이라든가 또 해결이 시급한 사회 문제를 ICT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본다면 각 스마트 시티 유형마다 취하는 전략하고 목표, 구성 요소가 다르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가장 완결된 스마트 시티 모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국제 협력을 우선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만은 조금만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내의 스마트 솔루션 관련 기업을 보면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의하면 약 675개사입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 한 50% 중에 해당되고 100억 이상 수출하는 회사는 약 11개가 됩니다. 비중으로서는 수출 비중이 76%고 6억 미만이 나머지 49% 되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본다면 니파에서 조사한 작년 가을에 조사한 거네요. 약 600개 기업 조사했는데 이 중에 분야별로 본다면 이러한 8개 정도, 9개 정도의 분야가 있고 10억 원 이하의 기업이 한 53%가 되고 임종 숫자 50%가 82%다. 즉 작더라 그 이야기고 해외 협력을 본다면 협력해본 기업이 한 26%, 국내 기업과 경험 보유한 기업이 31%, 전혀 없는 데가 43% 되더라. 그러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 크게 본다면 해외 협력이나 국제 협력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일단은 글로벌 경험이 있다, 가능하다고 보고 해외 경험이 없고 국내 경험만 있는 업체들은 미글로벌 기업인데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기업, 그래서 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글로벌 기업군, 해외 진출 경험이 없는 예비 글로벌 기업군, 국내 사업 참여 미경험은 잠재적 글로벌 기업군,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별로 여러 가지 멘토링, 맞춤화된 등등 해서 이렇게 나누고 할 것이고, 또 서비스 수요 관점에서 나누고 서비스 분야의 또 여러 가지 진출 전략 차원에서 나눕니다. 또 여기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 주로 활용하는 방식인데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반에서 클라우드 다 기술을 모으고 솔루션을 모으고 데이터를 통합해서 보완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솔루션 기업하고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해외 동반 진출, 이쪽으로 아시아 3국이 주로 하는 방식이죠. 자, 다시 한번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본다면 솔루션 기반 예를 등등 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종 산업하고 이 기업간들을 결합을 해서 해외 동반 진출 지원하는 이런 방법 또 두고 볼 것이고, 방금 제 말씀을 드리면 좀 한 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바로 해외 사업 나가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 혹은 협회에서 도와주면 될 것이고요. 해외 글로벌의 경험이 좀 부족한 미글로벌 기업들은 발굴해 줘야 됩니다. 해외 사업과 나갈 장소와 업종을 발굴해서 붙여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되고요.
그리고 전혀 경험이 없는 미경험 기업들은 우선 이 경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끔 하나의 멘토를 하고 컨설팅해서 해외 준비를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기업과 프로젝트 솔루션을 발굴하고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되고, 또 이종 기업, 다른 기업, 또 솔직히 플랫폼에 집중하는 큰 대기업과 작은 기업들이 믹싱할 수 있도록, 매칭할 수 있도록 이 한 4가지 정도가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동남아를 한번 볼게요. 동남아로 본다면 솔루션 전망을 본다면 시장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술성은 중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시장성도 좋고 사업성도 좋습니다. 사업의 용이성도 있죠. 그리고 또 개발 특성상 국가가 주도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이쪽에는 중소 대기업 동반 진출이라든가 민간 합작 이런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 진출 분야를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방금 드린 이 말씀들을 이 글로벌 협력 네트워킹에서는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정보 수집에서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솔루션 기업들이 정보를 잘 모르겠다. 그럼 지자체나 대사관이나 이쪽에서 주는 혹은 정부에서 주는 정보를 잘 받아보지 않느냐. 그런 게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제가 직접 자기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기타 고려할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들은 국가별 스마트시티 개념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의 전략상 국가별 다른 점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령 저개발군,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 포함, 그리고 유럽은 스마트 비즈니스 기반 시설이 포함됩니다. 유럽에 가서 우리의 솔루션 플랫폼 얘기 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이 워낙 앞섭니다. 오히려 아예 우리는 비즈니스로 출발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이거는 더 중요합니다. 저도 생각하는 겁니다만은, 여기에 정보 수집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 개발 수혜를 발굴하고 이를 대상국에 제안하고 투자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주요 국의 대사관의 스마트 전문가들을 파견해야 되겠다. 이거는 단순 취업이 아닌 공무원이 하던 공무 방식이 아니고, 그 공무원이 기술을 알면 더 좋습니다. 기술영업협회가 파견한 형식으로 해서 이를 만들어내고 발굴하고 대상국에 제안하고 투자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그런 방향이 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LH가 또 혹은 또 SH공사가 또 아니면 우리 민간 기업이 해외에 홍보되고 알려져야 됩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좀 약합니다. 기술 표준화와 아울러 우리 홍보가 소위 영어로 좀 쓰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표준화가 돼서 우리 걸 보면 이대로 따라하면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기는 잘 했는데 우리하고 좀 다르네. 어떻게 되나? 우리 표준화가 다르네. 국제 규범과 다르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선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 문헌입니다. 제가 시간이 약 한 8분가량 오버됐네요. 양해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우선 고맙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시고 또 자료를 보고 계시는 또 우리 또 저한테는 시청자이자 고객이네요.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추후에 여기에 이메일이 있죠. 이메일로 질문이라든가 또 다른 사항을 물어주시면 성심껏 같이 답변하고 토론하고 스마트 시티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즌 아시죠? 같이 스마트의 활용이라든가 기계적 이해 특성 잘 구별하고 또 잘 알고, 또한
이 사람 또한 스마트 시티즌은 여기 직접 참여하고 공통으로 스마트라는 가치를 생산해서 스마트 시티가 잘 돌아가도록 앞장서고 하는 혁신자가 되겠죠. 같이 스마트 시티즌이 돼 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